3월 23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불안했던 강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되면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강자들이 12라운드로 결승 경주로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9라운드, 10라운드는 손재하고 배민구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라운드는 현지온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김건희 나섰다가는 김범중에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11라운드도 상당히 좀 접전이 불가피한 편성, 8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라운드 못지않게 어렵게 짜여진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제가 봤을 때는 6라운드가 우스컵 라운드 중에선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경주 박병화의 시속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박건수가 이용희, 전영규, 한탁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병화가 힘에서 젊은 박건수와 경합 펼쳐 나가기는 아무래도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박상훈, 홍석한, 장지용, 김시진, 이용희, 공태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상훈, 홍석환, 장지용, 김시진, 이용희, 공태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회만 하시고 시청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6라운드만 유일하게 노저서들만 단일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은 장경동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마크 추평입니다. 장태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쓸만한 선수가 박찬수밖에 없는데 힘을 써서 버텨내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홍석환이 그야말로 죽쓰다 보니까 평균 3회차 지금 89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연 홍석환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종원 때 홍석환, 박성근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상당히 시속감이 빠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홍석환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홍석환이 좀 자신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인천에서 훈련하고 있죠. 아무래도 신사팀 장경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환이 힘을 썼을 때는 장경동의 직선 추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홍석환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홍석환이 때려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장경동이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서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장경동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취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홍석환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전 점수는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홍석환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홍석환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장 쪽에, 홍석환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과거 대전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장태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박병화가 챙겨줬는데 줄 끊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장태찬이긴 합니다만, 금일은 박병화만큼 주도력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홍석환과 장태찬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홍석환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상 쪽에, 홍석환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홍석환하고 장태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에 들어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한번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태찬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찬수 활용해 나갈 수도 있고, 전정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남승우가 후미권 따라 나서게 된다면 장태찬 중심으로도 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장태찬하고 전정훈입니다. 장태찬하고
남승호예요. 장태찬하고 충청권 박찬수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누가 머리 쳐도 누가 들어와도 할 말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홍석환이 인정받아야 되는 편성에서 죽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홍석환이 강자 대접받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홍석환이 이런 편성에서만큼 좀 더 작전적에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경동, 장태찬 중에서는 수도권 후배 장경동과의 혹공 가능성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되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명 우승급 6라운드가 우승급 중에서는 결승보다 더 까다롭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라운드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현지훈 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김범중, 여민호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 라인 중에서는 성정호, 김시진, 김태원, 유일선이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현준의 뒤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현준이 타점만 잡는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성정우가 초보다 많게 된다면 김시진이 자리 잡고 김태현하고 유일선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현준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아무래도 김범중이 힘을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정팀 선후배 과연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연대권 펼쳐나가면서 동반 입상 꾀할지, 김범정이 긴거리 나설 현준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보다는 우수해서 더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김범중이긴 합니다만 현준이 때려지면 김범중 후미권 마키한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돼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준이 이번 회차 다소 좀 무겁다는 점, 김범중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김시진이 후미권 공략 나설 수 있는 만큼 현준의 뒷자리 김시진이 막혀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이 잡히더라도 김시진보다는 김범중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시진 달아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금정팀 협공이한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복승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시진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현준의 몸 상태가 상당히 무겁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진도 충분히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시진이 가게 된다면 성종우가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현준이 또 퍼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김범중이 날라오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시진하고 성종우라든지 김시진하고 김범중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준하고 김범중 묶어서 삼복승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여민호도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삼복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현준입니다. 과연 타이밍 잡고 김범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과 아무래도 금정팀 협공이한 동반 입상 쪽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8라운드입니다. 금요경주 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동관, 전일은 직선에서 장태찬 넘어서면서 착승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대세로 김주환하고 김원호가 있습니다.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원호가 자리 잡고 김동관의 김주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원호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김주환이 시속감을 발휘 나가고 김동훈이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주 주도권 잡아 나가기에는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상훈이 긁어주고 정현호가 정현호가 쫓아가고 이진국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김동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박상훈의 선행감, 이진국의 선행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현호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현호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정현호가 박상훈, 이진국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박상훈도 선행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호
정현호가 박상훈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정현호의 뒷자리를 이중국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다. 박상훈도 확실하게 컨디션 살아나고 있고 이진국은 선행감은 떨어져 있는데 쫓아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동관의 후다닥이 좋긴 합니다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견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면서 정현호 중심으로 노조 선수들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김동관이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 대결에서는 정현호가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동관이 가면 김주환이 갈 수 있는, 김동관이 가면 정현호가 갈 수 있는 경주는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 직선 추입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상훈, 이진국 활에 나갈 수 있는 정현호의 직선 취입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한다면야 삼복승은 이들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삼복승 먼저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이라는 거 봐서는 김동관 몸 상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한데 연대세력 중 취입형인 김동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정현호의 연대 세력들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입니다. 5대2의 편성. 하지만 2명만 출전하고 있는 손재혁과 남영찬이 청평팀 선수들입니다. 객관적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후미권에서 기회 노릴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때릴 만한 선수도 노조 선수는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재혁가 타점 작가 힘을 쓰면 남영찬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손재혁가 타점부터 힘을 써야 되는 일을 남영찬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남영찬이 직선 취입 승부도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긴거리 나설 손재호를 남영찬이 직선 취입해 놓고 만약에 끝나서 밥 한번 근사하게 사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취입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손재호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영찬이 앞장서고 손재호가 몰고 가는 견주를 흘러가게 된다면 김승현이라든지 손동진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승현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호 뒷자리 김승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재호가 남영찬 남영찬을 견제 나가면서 김승현 손동진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가 남영찬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청평팀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4번 뒷자리는 김승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손재호가 너무나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남영찬이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김승현이라든지 손동진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남영찬하고 김승현이라든지 남영찬하고 손동진 정도는 손재호가 타종부터 신나게 달렸다가 완급 조절 실패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좀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호하고 남영찬 같은 팀입니다. 훈련은 좀 달리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깔끔한 마무리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입니다. 금요경주 때 시원스럽게 넘었어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이용에게 투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배민구 컨디션만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저쪽에 나서면서 여유있게 완승 거뒀었던 배민구입니다. 배민구 자신감 찾았다는 점에서 김명래하고 김홍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민구 입장에서는 김명래를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현규가 김명래 달았는데 박일호가 밀어내질 못했어요.
발주대 시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명래, 금일도 배민구가 김명래 챙겨나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민구가 김명래를 챙겨나가는, 김명래가 마크 지켜내는 두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일호가 치고 나갈 배민구 상대를 받아가서 쫓아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만 금일은 밀어내면 배민구하고 박일호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민구가 박일호를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마크 지켜내면 김명래와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이는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에 빼앗는다면 박일호가 틈새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삼복승도 이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홍기 정도는 착승권 진입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광명스컵 9라운드 박건수가 김홍기를 챙겨 나갔어요. 잘 쫓아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직전에서 세게 넘어갔었더라면 김홍기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김시진이 젖히다 보니까 박건수가 짧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쫓아는 갔습니다만 역전을 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홍기 쫓아 나서게 된다면 라인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민구가 전일처럼 자신감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병환이 힘을 쓰고 박일호가 몰고 가고 문승기가 쫓아 나서는 과정에서 박일호가 배민구를 상대로 밀어버리게 된다면 이르공전만큼은 박일호가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자들이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다시 금요 경주처럼 백인명가 빠지면 박일호하고 문승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박일호가 주병환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민구가 김명래를 완벽하게 챙겨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적극적인 연덕공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입니다. 득점은 천호송이 앞서 나가고 있죠. 장지용, 김지훈, 김주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태양이 힘을 쓰고 김광근의 공태욱이 먼저 내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천호송이 과연 장중 달고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도 컨디션 몸 상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전일도 손재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칼추입 나오면서 천호송까지 견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태양이 때려줍니다. 김광근의 뒷자리는 공태욱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은 때렸을 때 버텨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태욱은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김광근의 뒷자리 공태욱이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광근과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근과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광근이 정탕의 선행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는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광근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장, 물론 정태양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타점 잡고 몸싸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태양도 시속감이 괜찮아요. 3명의 선수가 경주 프로 나가게 된다면 천호성이 저쪽에 나서긴 쉽지만 않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광근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에 김광근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비노조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던 천호성의 뒷자리 장중에 밀착 막혀 나가거나 금일만큼은 김광근 상대로 추입이 나오게 된다면 천호성이 유리한 견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천호성하고 장중입니다. 천호성하고 김광근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천호성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과 똑같은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태양 활에 나갈 수 있는 김광근의 직선 취발 공택과 협공을 먼저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박병화가 확실하게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200 시속이 11초 대 초반까지 나왔어요. 김영권하고 유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가 시속감이 월등합니다. 전용기하고 이태훈 여기에 이용희까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힘대결에서 박병화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두 선수가 무려 21살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건수가 견주 주도권 잡아나가는데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권이 초주보다 많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자리 잡고 유지은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혹은 김명권이 자리 잡고 끌어내가지고 흠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이 좋다면 박건수가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 박건수가 전일도 너무나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원스럽게 경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저측이 맛이 들렸는지 승부 타임이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박건수 중심으로 분명 배당판이 팔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박병화가 금일만큼은 박건수 타이밍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대 세력들과 호흡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공략해 보고 싶은 배당부터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박병화 가면 유지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원래 유지은이 결승 진출은 아닌데 전일 김동훈이 건강상 이후로 퇴소를 했습니다. 김동훈이 빠지다 보니까 2차간 진입한 선수 중에서 득점이 높았었던 유지은이 운 좋게 결승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운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하고 유지은의 동반 입상, 박병하고 김용권의 동반 입상도 이번에 차 상당히 좀 투지 넘친 경주 펼쳐나가고 있는 김용권이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병하가 유지은, 김용권과 호흡 맞춰 나가는 경주를 먼저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나 좀 짧은 승부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건수가 넘어서게 된다면 전용기와 협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건수가 한타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건수가 가게 된다면 전용기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박건수가 가면 한타기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선 아무래도 이돌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용기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3차권에서는 이용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패성 박건수가 넘어서면 전용기나 한타기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화가 내선 잡게 된다면 유지은, 김용권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병화 선전 중심으로 한번 먼저 배당 공략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반부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12경주도 11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